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조민정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예쁜 나의 모습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경우에 지금 홈 화면에 계실 거예요. 홈 화면에 저처럼 플레이 스토어가 나와 있으시면 좋은데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서 이 플레이 스토어를 찾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홈 화면에 있으시면요. 대부분의 휴대폰의 경우에 손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검색창이 뜰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뜨지 않는다 그러신 경우에는 저하고 다르게 오른쪽에 이쪽에 격자창 모양의 이렇게 바둑판처럼 생긴 거기를 누르시면 앱스 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의 앱들이 어디에 숨어져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검색에 보시면 저처럼 검색에서 첫 번째 창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점으로 봤을 때 제일 앞쪽에 보시면 플레이 스토어라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거를 길게 누르셔가지고요. 밖으로 꺼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꺼내시고요. 여기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어디를 누르시냐면 제가 다시 한번 선생님들 찾기 좋은 선생님들과 똑같은 화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 앱 및 게임을 검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뜨는 이유가요. 하단에 보시면 왼쪽에서 두 번째 앱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앱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선생님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앱을 다운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단이 게임으로 되어 있거나 영어로 되어 있을 때는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하단이 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돋보기가 있잖아요. 돋보기 이쪽을 터치를 하세요. 터치를 하시고 나서 스노우 이렇게 치시면요. 이런 식으로 하늘색의 이렇게 S자라고 하는데요. 하늘색의 S자 모양과 스노우, 영어로 스노우, 한글로 스노우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셔가지고요. 여기를 밑에 설치를 눌러주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선생님들이 어떤 앱을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이 이 앱에 대해서 점수를 얼마나 줬는지 4.5 만점이니까요. 4.0을 넘으면 그래도 괜찮은 앱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요. 여기 하단에 있는 설치를 눌러주세요. 설치를 누르고 나시면 약간의 시간이 걸리시는데요. 이렇게 설치를 하실 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항상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요. 와이파이가 가능한 곳이라면 와이파이를 켜 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앱을 다운받으셔야 나의 데이터 소모가 줄일 수 있으니까요. 꼭 와이파이를 켜 놓은 상태에서 앱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금방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실은 저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선생님들에게 첫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 스노우 앱을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선생님들도 아마 저 정도나 저보다 조금 더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스노우 앱의 장점에 대해서 설치되는 동안에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의 얼굴 사진을 찍다 보면 주름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중턱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언젠가부터는 제 얼굴 사진을 찍기가 싫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스노우 카메라라는 거를 만나고 나서는 조금 더 요즘 애들 말로 셀카라고 하잖아요. 셀프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건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 우리가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오늘 나의 모습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예쁘게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뭐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분들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작은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85% 이렇게 되면 조금 있다가 100%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오른쪽에 회색이던 열기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파란색으로 바뀌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시면요, 선생님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보시면 대부분 어떤 앱을 다운받으시고 나면요, 이 자리에서 바로 열기를 누르세요. 근데 이 자리에서 열기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금방 설치한 이 스노우 앱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수업을 가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선생님 혹시 지난주에 스노우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많은 경우에 스노우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열기 누르지 말고요. 제가 그 다음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여기 하단에 아까 알려드렸던 홈 버튼이 있으시잖아요. 홈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홈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에 바로 스노우 앱이 홈 화면에 나오도록 제가 해 놓았는데요.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시면요, 아까처럼 이 홈 화면에서 손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셔가지고요, 화면의 제일 끝으로 가시면 마지막 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최근에 다운받은 것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길게 누르셔서 아래쪽으로 쭉 끌어당기시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꺼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하나를 꺼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꺼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를 한번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노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첫 화면이 열리시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동의하고 시작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항상 선생님들 완료, 저장 또는 이렇게 체크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거를 체크해 주시고요. 스노우 필수 권한이라고 해요. 그러면 계속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스노우에서 기기의 사진 및 미디어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허용을 누르셔야 돼요. 가끔 선생님들은 어떤 정보가 빠져나갈까 싶어가지고 하단에 있는 거부를 누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이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요. 항상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면 스노우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제일 위에 있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주세요. 카메라를 켜시면요, 파란색이 나오는데요. 이 파란색, 하늘색 이 버튼이 촬영 버튼이고요. 왼쪽에 이 보정에 조금 전에 찍었던 사진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 이펙트라는 거는 사진에 효과를 주는 건데요. 이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보겠습니다. 점 3개를 누르시면요, 지금처럼 선생님들 여기 이 하늘색으로 메이크업이 되어 있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자동 저장 부분이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자동 저장에 회색으로 되어 있으시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거를 저장을 눌러줘야 돼, 2번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터치하셔서 하늘색으로 들어오게 켜주시면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위에 타이머를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1시 정도에가 이렇게 체크가 하나 되어 있는 거는 타이머가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이게 3으로 바뀌고요. 한 번 더 터치하면 7로 바뀌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사진을 찍었을 때 제가 한번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수첩의 내용을 사진을 찍겠다 그랬을 때 타이머가 없는 경우는요, 찍으면 이렇게 바로 찍혀요.
근데 타이머 여기 3을 하시고 반드시 하단에 있는 하늘색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누르면 3, 2, 1 이렇게 바뀌면서 3초 후에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뜨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 당황해 하시는데요. 이거는 광고니까 이렇게 할인가 확인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요. 반드시 가위를 눌러서 광고를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 상단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타이머 3을 한 번 더 누르면 7인데요. 이런 경우는 보시면 제가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늘색을 누르면요. 7, 6, 5, 4, 3, 2, 1. 그 다음에 찰칵 이렇게 사진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왜 타이머를 사용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타이머를 많이 쓰시라고 하냐면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오늘따라 내가 좀 멋져 보인다. 나의 전체의 모습을 찍고 싶다 그러실 때요. 그 카메라를 멀리 두시고 나서 여기 화면을 상단에 있는 화면을 여기 그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바꾸시고 나서 나의 셀카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 상태에서 이 타이머, 여기 타이머를 7이라든가 3으로 놓고요. 여기를 하늘색을 터치하시고 나면 3초 후나 7초 후에 한참 후에 사진이 찍히니까요. 선생님들의 전체 모습도 찍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오른쪽에 설정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신지 아실 텐데요. 크게 만질 부분은 없으시니까요. 그냥 이 부분은 굳이 만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메라 이거 여기를 회전하면은 나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예쁘게 찍을 때도 많이 사용되지만 나의 얼굴을 예쁘게 찍을 때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제 얼굴이 나올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하단에 있는 하늘색을 이렇게 터치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아까 7초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7초 후에 사진이 찍히잖아요. 매번 이렇게 해놓으시면 선생님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하시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점 3개를 누르셔가지고 이 타이머를 반드시 꺼주셔야 돼요. 제가 아마 이거를 아까 여기 타이머를 눌러가지고 껐다면 선생님들이 아마 헷갈리셔가지고 이거 끄는 거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 반드시 가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터치를 눌러서 여기를 꺼주셔야지만 타이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사진 찍을 때마다 계속 타이머가 작동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진을 찍으실 때는 선생님들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너무 가까이 사진을 대고 찍으시면요.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찍으시고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보면 사진을 찍으시라고 하면 이렇게 화면을 내려서 찍으셔요. 그러면 되게 모습이 안 예쁘게 나오고요. 오히려 나의 얼굴보다 약간 카메라를 위로 올리셔가지고 45도 각도가 되게 이런 식으로 놓고 사진을 찍으시면 이렇게 훨씬 덜 어색한 사진이 나올 수가 있으세요. 그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진 찍는 거는 요만큼만 하고요. 이걸 어떻게 보정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진이 찍혔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 하단에 보정 여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금방 짧은 시간에 6개의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 6이라고 나오죠?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정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직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직전에 찍었던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먼저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스티커 같은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스티커 같은 거를 누르시면은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이 사진 한 장을 놓고 여기다가 많은 스티커를 내가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넣으신다거나 이렇게 꾸미기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여기 스티커에 내가 여기 체크하시면
이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상단에 있는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의 사과가 들어있는 사진 한 장이 더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정 눌러가지고요. 보정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오려내기 뭐 메이크업 블러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메이크업 블러쉬를 한번 먼저 눌러볼게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다른 갤러리 앱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한번 다시 누르겠습니다. 보정 눌러볼게요. 이렇게 보정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사진을 선택해서 어떤 하고 싶은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정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메이크업 브러쉬를 한번 해볼게요. 메이크업 브러쉬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선택을 했다 그러고 나서 원하는 사진을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같은 건 피부톤이잖아요. 피부톤을 아주 까맣게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 보이신가요? 이렇게 점점점 어둡게도 되고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전 버튼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늘 입술 색깔이 너무 연하다 그러면 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입술 색깔을 더 진하게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한 얼굴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별로 안 예쁘다 그러시면 여기 아까 메이크업 블러쉬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눌렀죠? 여기 틴트 누르고 색깔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이거 지우고 제가 좀 더 분홍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분홍색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분홍색으로도 색칠 공부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마음에 든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어디를 누르시면 되냐면 오른쪽 하단에 여기 체크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화장이 예쁘게 안 돼 있다 하실 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얼굴 보정도 가능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조금 복잡해 하실까봐 생략할까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얼굴 보정 한번 눌러보면요. 여기 보시면 얼굴을 작게도 가능하고요. 슬림하게도 가능해요. 제가 너무 볼이 좀 빵빵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슬림하게를 한번 눌러가지고요. 여기 0이잖아요. 현재 여기를 좀 쭉 올려볼게요. 그러면 화면에 이게 좀 바뀌는 거 보이신가요? 여기 좀 빵빵했던 얼굴이 굉장히 갸름해지죠.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갸름하게 해가지고 여기 체크 누를 수도 있고요. 눈이 좀 작게 나왔다. 그러면 눈을 눌러가지고 눈 크기도 가짜로 키울 수가 있어요. 봐볼까요? 눈이 더 커지게 보인가요? 봐보세요. 줄어들면 굉장히 작아지고요. 마이너스 100이면 너무 작고요. 플러스 100이면 미세하게 커져요. 이게 너무 또 과하게 커져버리면 자기 얼굴 같지가 않으니까 저는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눈썹도 한번 해볼까요? 눈썹 같은 경우 내가 눈썹 두께가 너무 얇다. 그러면 여기서 눈썹 두께를 여기 누르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키우시면 조금 보일랑말랑하게 좀 두꺼워지고요.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좀 많이 줄어들죠. 네, 이런 식으로 내 얼굴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 얼굴 성형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스노우상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입 모양도 바꿀 수 있고요. 입에 심지어 너비라든가 윗입술을 두껍게 한다거나 아랫입술을 두껍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윗입술이 너무 얇으니까 조금 두껍게 해볼까요? 이렇게 조금 두껍게도 가능하답니다. 살짝 바뀌는 걸 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노우 앱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얼굴을 조금 더 화사하게 더 밝게 그리고
주름살을 조금 더 줄여주지만요. 누가 봐도 내 나이인 걸 알아볼 수 있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이거 뽀샵을 해주기 때문에요. 굉장히 저는 좋은 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건 하나씩 만져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재미삼아서 선생님 얼굴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체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수정이 되고요.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요. 상단에 있는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네. 저는 아까 원본보다 이 모습이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그럼 이걸로 다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보정으로 가잖아요. 다시 한번 보정으로 가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정을 누르시고요. 보정을 누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새로 다운받았던 이 사진이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 보시면 지금은 이게 이제 배경 제거라고 해가지고 또 업데이트가 돼서 제일 앞에 나왔어요. 제가 이걸로 간단하게 일단 배경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배경 제거 누르셔가지고요. 제 뒤에 이게 새로 나온 거라 지금 또 다른 거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거를 빼고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쭉 가시면요. 여기 오려내기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선생님들도 휴대폰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앱을 많이 설치하면 스마트폰의 속도도 늦어지고 저장 공간이 많이 차지하니까요. 금방처럼 이렇게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왔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조금 신중하게 설치하실 필요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이 오려내기 찾으실 때 되게 힘들어 하세요. 저도 처음에 이 스노우 앱을 사용할 때 조금 힘들었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려내기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 네, 여기서 손가락을 왼쪽으로 밀시면 화면이 오른쪽 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끝에서 오려내기가 있어요. 오려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오려내기를 누르시고요. 먼저 오려내기를 누르고 난 다음에 내가 오려내고 싶은 인물 사진을 선택하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뒷면에 저희 이렇게 그 가정 집에 있는 저기가 보여서 보기가 싫잖아요. 이번에는 제 얼굴 사진만 오려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스노우 앱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요, 선생님들이 따로 손볼 필요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외곽선을 잘라주어요. 근데 만에 하나 옆에 누구 다른 사람이 있거나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끼워 놓고 할 때가 있으세요. 그러시면 선생님이 이걸 이제 조절을 하시면 좋은데요. 여기 이 크기는 뭐냐면요. 제가 브러쉬로 먼저 해놓고 해볼게요. 이 크기는 브러쉬의 크기예요. 보시면 제가 여기를 새로 놓고 싶다 그러면 이 브러쉬 크기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줄이면요. 이렇게 작게 되고요. 제가 완전 키우면 한 번만 터치를 해도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절하시면 되는데, 제가 해봤을 때 이 사진을 내가 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키우면 정교한 작업을 하기가 힘드시니까요. 이 동그라미를 쭉 내리셔가지고요. 이렇게 좀 줄여 놓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예를 들어 여기 머리카락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다 그러시면 지금은 브러쉬 상태잖아요. 이 옆에 있는 지우개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지우개를 이렇게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줄여 볼게요. 지우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이런 데를 살짝 지워주면 돼요. 조금 전에 여기 이런 것들 지금 필요가 없는 것이 찍혔잖아요. 나중에 이대로 가면 이게 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워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 브러쉬로 해볼게요. 브러쉬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찍으면 분홍색, 약간 주황빛이 나는 분홍색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남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렇게 회색처럼 보이는 거,
이게 지워지는 부분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저는 여기를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가 지금 마음에 드니까요. 마음에 들면 하단에 있는 뭘 체크하시라고요? 여기 체크. 하단에 있는 체크를 꼭 터치해서 해주시면 지금 깔끔하게 주변이 굉장히 잘 오려내기가 되었어요.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저장을 누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이거 한 장 말고 이거 똑같은 거 쌍둥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줄여놓고 여기 이거 네모 2개 보이시죠? 이것이 종이 한 장을 2장으로 만든다는 의미의 복제예요. 복제. 여기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2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거 재미로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는 해보니까 실수로 잘못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지우는 거는 왼쪽에 있는 X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거를 편집을 하려면요. 이렇게 여기 밖에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요. 아까처럼 가위표나 네모가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항상 이 사진을 이렇게 딱 터치했을 때 여기 편집할 수 있는 연필 모양과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눌러보시면 반전이죠. 반전. 네.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는 거. 좌우 반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크기를 줄였다가 키웠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를 터치하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용하셔가지고 돌리시면 완전히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바로 세워지기도 해요. 여기까지 잘 아시겠죠? 저는 이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 일단은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저장을 누르면요, 선생님 보시면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여기 한번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보시면 지금 밖에 안 나가서 그래. 여기 완전히 여기서 이전 버튼 2번 눌러가지고 밖에서 보면요. 주변이 전혀 없는 깔끔하게 제 얼굴만 딱 나오는 사진이 되니까요. 선생님들이 다른 사진 배경으로 편집하기가 좋으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이해되신가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정으로 들어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터치하시면 여기 상단에서 어디로 가시기로 했죠? 손가락을 왼쪽으로 다시 한번요. 잘못 터치가 되네요. 보정을 누르시고 손가락을 이렇게 왼쪽으로 쭉 미시면 오른쪽 끝에 오려내기가 있다고 했죠? 오려내기를 누르시고 한 번 더 지금 복습입니다. 안 오려내진 걸로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려내고 싶은 인물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했죠. 내가 만약에 더 그리고 싶다.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안 나타났다 하실 때는 브러쉬를 이용하시고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이 나타났다 지우고 싶다 그러시면 지우개를 터치하신 다음에 여기 외곽을 이렇게 지우고 싶은 부분을 만지시고 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체크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 저장이 한번 나오잖아요. 저장하셔도 되고요. 아까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장 안 하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현재는 영어로 클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클리어는 깨끗한 이런 의미잖아요. 주변에 배경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고요. 여기 옆에 천천히 제가 터치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베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보시면 딱 여기를 누르시면 주변이 베이지색, 노란색을 띠는 이 베이지색으로 바뀌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여기 포토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포토를 누르면요. 누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내 사진을 줄여줘 보세요. 이럴 때는 선생님들 저희한테 기본에서 배우셨겠지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꼬집듯이 하는 걸 저희가 그 스마트폰 용어로 핑거줌이라고 하는데요. 핑거줌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시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꼬집기 하듯이 해서 사진을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셔가지고요. 이렇게 놓으시면 마치 선생님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런 사진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놓고 제가 아래쪽 하단에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사진이 선생님들 갤러리에 저장이 되었어요. 네,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쭉 넘어가서 요것도 엄청 재밌어 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리면 제가 조금 키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어떤 우주에서 어떤 손가락이 저를 들어 올려서 마치 여기에 퐁당 빠뜨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사진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또 넘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 미니네이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가락 위에 올라간 것 같이,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핑거줌을 이용하셔서 최대한 이 손 안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셔서 마음에 드시면 저장 누르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더 뒤로 넘어가서 이런 식의 것들, 이렇게 갤럭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은하수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마치 여기에 빠져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경우는 저는 약간 사진을 돌려줘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것도 마음에 드시면 이 상태에서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수업하면 여기 공룡, 이거 되게 재밌어 하시는데요.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 사진보다요, 그 선생님들 그 손자나 손녀 중에서 공룡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사진을 가지고 와서 오려내기 해서 공룡 앞에다가 그 아이들 손자 손녀 사진을 넣어서 선물로 주면요,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본인 아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따가 다시 한번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카카오톡에서 프로필 사진 바꾸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름인 경우에는요, 여기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포토 중에서 이렇게 바다 사진이, 파도 치는 사진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이 사람 요거를 가리는 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거 저장해서 쓰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 하시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쭉 가시면 또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고요. 이 스노우 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보니까 여기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것들도 새로 지금 나온 배경이거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정말 우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배경을 다양하게 바꾸시고, 저는 이것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진 안에 내가 들어있는데 누군가가 내 사진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정말 증명사진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딱 잘 맞추셔가지고요,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저장해 놓으시면 이 다양한 사진들이 선생님의 갤러리에 어디에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드릴게요. 이거 확인하실 때는요, 선생님 밖으로 이전 버튼에서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가운데 네모처럼 되어 있는 홈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갤러리, 이 분홍색 모양의 가운데 꽃 있는 게 갤러리거든요. 이 갤러리에 들어가시면요, 선생님 보시면 이렇게 선생님들은 좀 중간 아래쪽에 새로 스노우라는 이 앨범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들 들어가서 보시면 선생님들이 갤러리 중에서 이렇게 사진에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 사진에 놓고 사용하시면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사진을 찾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에 두 번째 있는 앨범에 놓고 사용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앨범 중에서 스노우라고 SNOW, 여기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던 많은 스노우 사진들이 나오니까요, 거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제가 여기 갤러리에서 나와서 다시 스노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갤러리에서 나와서 스노우로 들어가는 방법은요, 여기 왼쪽 하단에 줄 3개 있잖아요. 이 줄 3개를 눌러서 직전에 있는 이 스노우로 바로 들어가셔도 손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 줄 3개,
이거를 잘 활용해 주시고, 어떤 분은 줄 3개가 아니라 네모 종이같이 생긴 것이 2개 겹쳐 있는 그런 모양으로도 되어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일단은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려면 이전 버튼을 한번 해야겠죠? 이전 버튼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나가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까처럼 다시 촬영 이 부분은 오는데요. 촬영에서 선생님 제가 조금 또 다른 재미있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펙트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펙트라는 거는 영어로 효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펙트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펙트에 들어가시면요.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 선생님들 핫이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별표는 즐겨찾기고요. 여기 마이라는 것은 내 것이라는 뜻이어가지고 내가 따로 담아 넣는 것이고요. 여기 핫으로 주로 다 되어 있으실 텐데요. 핫에서 여기 왼쪽에서 4번째 거, 이거 베이비 꽃가옷으로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처음 누르시면요, 선생님 그 앱이 다운받는 시간이 잠깐 걸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셀카로 바꿔보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막 태어난 아가 같은 그런 느낌의 아가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사진이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여기 하단에 있는 흰색의 동그라미를 누르세요. 흰색의 동그라미 누르시면 이게 이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좀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다른 좀 더 어린 모습을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쭉 내려가셔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이번에는 흘러내림, 이거 뭔가 한번 해볼까요? 아주 새로 많은 게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나봐요. 한번 해볼까요? 확인 누르고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조금 더 올리면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내리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마치 우는 것처럼. 그냥 심심할 때 이런 거 해보시면 좋고,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어떤 사진의 그 효과에 따라서 한 번 더 저장하라고 나와요. 만약에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뒤로 가면 지워지고요. 여기서 공유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공유하실 수 있고요. 저는 그냥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체크 표시는 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쭉 내려가시고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것들 골라가지고 연습을 해보면 돼요. 여기 초록 괴물 한번 해볼까요? 잠깐 이게 이렇게 딱 바뀌고요. 완전 괴물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입을 벌려보래요. 벌려볼게요. 너무 징그럽네요. 네, 너무 징그러운데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여기서 쭉 한번 보시고요. 나는 다른 걸 한번 또 해보고 싶다 그러면 옆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 뉴도 있어요. 뭐 혹시 예쁘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신강님 한번 눌러볼까요? 어디 봅시다. 네, 카메라로 그냥 해볼게요. 사진을 변환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별로 여신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 네, 그냥 저는 일단은 여기서는 원하시면 저장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원치 않으시면 그냥 이전 버튼 누르시면 돼요. 저는 뭘 추천드리냐면 선생님 여기 쭉 가시다 보면요.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물정자. 요즘에는 태그라고 하죠. 태그 옆에 카툰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카툰에서 보시면요. 여러 가지 만화의 모습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네. 여기, 이런 식의 모습으로 바뀐가 봐요. 한번 해볼게요. 보면, 안 바뀌는 것 같은데요? 별로 별로가 없어 보이네요. 이상하게. 네. 제가 자주 좋아하는 거 다른 걸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써봤더니 이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정말 저처럼 눈이 작은 사람도 찍으면 굉장히 눈이 크게 바뀌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건 완전히 만화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제가 친한 언니들한테 이 만화 앱을 알려드렸더니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본인이 마치 20대처럼 바뀌었다고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잠깐 말을 멈추고 이런 식으로 찍으면 마치 정말 20대 소녀 같은 그런 얼굴이 나오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데요. 보시면 하트 보면 이렇게 하트가 뿅뿅뿅 나와서 되게 귀여워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마음에 드시면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지금은 뭐 여기 뒤에 보면 게임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요. 이런 건 뒤에서 선생님들이 쭉 한번 봐보시면 되고 끝내기 전에 제가 지금 가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원래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름에서 뭐 가을, 겨울 이렇게 바뀌는데요. 아직 겨울은 나오지 않고 가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중에서 뭐 가을하고 어울리진 않지만 이렇게 뭐 원하시면 이런 그 한복 입은 모습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네요. 네, 좀 멀리 두고 하시면 얼굴에 이렇게 한복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는군요. 네, 이런 식으로 한복 입은 이런 모습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도 해보시고요. 아래쪽에 쭉 가다 보면 이런 거 도토리 내가 도토리가 된 것 같은 이런 사진도 되게 귀엽고 하셔가지고 이거 공유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렵지만 이렇게 뭐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좀 지루하거나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스노이 앱을 이용해서 사진도 찍어보시고 공유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공유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진을 공유할 때 어떤 방법을 주로 이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갤러리에 들어가서 갤러리에서 이 사진을 선택해서 공유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에 먼저 들어가서요. 카카오톡에서 이제 저는 편의상 저와의 방에 넣겠지만 선생님들이 금방 찍었던 사진을 뭐 사랑하는 딸이나 뭐 아들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보내고 싶다. 그러면 어디 누르시라고 했죠? 여기 하단에 있는 더하기 있고 네모 있는 여기를 터치를 하시면 앨범이 나오죠. 그러면 앨범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답답하니까 아래쪽에 전체 누르시고요. 전체 누른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 장 또는 두 장, 뭐 이상한 것도 한번 보내볼까요? 이렇게 뭐 4장 또는 공룡도 한번 보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을 한꺼번에 동시에 보낼 때는 어디가 켜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노란색이 반드시 켜져야 되고 이렇게 5장을 한 번에 전송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꼭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점 3개 보이신가요? 여기 보시면 묶어 보내기 오른쪽에 점 3개 있죠? 여기 점 3개를 눌러볼게요. 선생님들이 똑같은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데요. 어떤 사람이 보낼 때는 굉장히 확대를 해도 선명하게 예쁘게 나오는데 내가 보낸 사진은 이상하게 흐리게 나온다 그러시면 여기 화질의 선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약간의 저장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저용량이나 일반 화질로 보내시잖아요. 그러시면 이럴 때는 되게 사진이 확대했을 때 얼굴이 깨져서 보여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본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좀 이거를 보존하게 보존해야 될 만큼 중요한 동영상이다 그러시면 고화질로 보내시는 게 훨씬 더
화질이 좋으시니까요. 항상 여기 이거를 확인해 놓으시고 원본 상태에 놓으시고 여기 어디를 확인해 보시냐면 오른쪽에 이 사진 묶어 보내기 오른쪽에 점 3개 여기를 눌러서 내가 보내는 사진의 화질이 어떤지 동영상의 화질이 어떤지를 확인하시고 보내시면 좋고요. 한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항상 그 상태로 가니까 번거로우시면 처음 설정만 잘 해놓으신 상태에서 여기서 전송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전송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5장의 사진이 약간의 시간에 걸쳐서 가게 돼요. 이 사진은 저는 지금 제가 저한테 보낸 사진이지만 선생님들이 어떤 사진을 누군가에게 받았다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잖아요. 한 번만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이 사진을 내가 다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대부분 여기서 다운 받으세요 그러면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한 장의 사진을 터치해 주세요. 이 사진 한 장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왼쪽에 보면 내려받기가 있어요. 내려받기를 누르시면요. 이 5장의 사진 중에서 이 사진 한 장만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저장할 것인지를 누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저장한다고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5장의 사진이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뜨고요. 만에 하나 선생님들 중에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나는 내 그 휴대폰이 좀 사용한 지 2년 이상이 돼서 저장 공간이 별로 없다. 근데 이 사진을 내 거 갤러리에는 저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내고 싶어 그냥. 예를 들어 옆에 친구한테 내가 사진 한 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진이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데 누구 또 다른 B라는 친구에게 전달을 해줘야 될 경우에는요. 그럴 때는 여기 왼쪽 저장을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누르면 이 사진만 전달 또는 묶음 사진 전체 전달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사진을 저장은 안 하고 그냥 패스 전달만 하는 거야. 전달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묶음 사진 전체 전달을 여기 저희 딸하고 아들이 있는 방에다가 이렇게 보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기 하면 좌청룡 우백호 채팅방에 이 사진을 전달하였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가는 거예요. 이거 여기 3번째 버튼 이거는 뭔지 아시죠? 요거는 쓰레기통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선택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묶어져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사진 한 번 삭제했을 때 이 한 장만 지워지는 게 아니고 이 5개 전체가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요한 경우는 좀 삭제를 조심히 하셔야겠죠? 저는 그냥 일단 취소를 눌러볼게요. 삭제해도 상관없다 그러시면 삭제를 누르시고요. 네, 이렇게 하셔서 선생님들이 오늘 제가 스노우라는 예쁜 사진, 내 사진을 예쁘게 찍는 사진 앱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보시면요. 아까 제가 이 화면에 이렇게 놔주자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선생님들한테 수업할 때 또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화나 자주 쓰는 카톡, 그 다음에 카메라, 앨범, 문자 같은 경우는요. 항상 제가 이렇게 자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마트폰 용어로는 독바라고 하는데요. 저는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정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렇게 하단에다가 고정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고정하는 방법은 제가 이걸 밖에 빼볼게요. 길게 눌러서 이렇게 밖에 뺄 수도 있고요. 이걸 나는 자주 쓰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다시 길게 눌러서 여기서 선생님 가볍게 터치하면 이렇게 사진으로 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터치하시는 게 아니고 길게 눌러서 쭉 끌어서 내려보시면 아래쪽으로 저장이 돼요. 최대 5개까지 저장이 되니까요.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것만 여기다가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노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스노우 카메라 바로 위에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밖에다 놓고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카메라 바로 가까운 곳에 같은 한 세트처럼 해가지고 가까이 놓고 사용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보면 이 스노우가 내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는
그런 그 카메라라는 걸 알고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다운받아 놓고 이것이 어떤 어플인지 잘 모르시니까요. 이렇게 관련이 있게 카메라 옆에 갤러리, 카메라 옆에 스노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위치하게끔 해놓고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선생님 사용하기가 좋으시니까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노우 앱과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카카오톡에서 선생님들이 사진 공유하는 방법 거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